자, 보겠습니다. 오형식. 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좀 잠깐 점검해보자. 자,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뭐 목적어 혹은 명사가 나오고, 그쵸?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무조건 다 목적격 보호는 아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어떤 관계? 이 앞에 있는 명사가 투부정사의 주어에 해당되는 경우,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주어 서술어 관계일 때 얘가 오형식이라고 그랬고요. 그쵸? 그럴 때 얘는 뭐 어떻게 해석한다? 하도록이라고 해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무슨 관계? 주어 서술어 관계.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다라는 느낌의 말이면 얘가 오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어. 자, 127번 볼게.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provides valuable opportunitie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러면 국제우주정거장이야. 국제우주정거장은 제공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To test spacecraft system and equipment. 우주선의 시스템과 설비를 시험한다. 기회가 시험하는 건 아니지. 그쵸? 뭐야?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아니네. 그럼 뭐니? 뭐뭐 하기 위하여겠네. 아, 위하여가 아니라 이렇게 건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opportunity니까 꾸며주는 거네. 뭐뭐 할. 형용사전 용법이네. So to test the spacecraft system and equipment. 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은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선의 시스템과 설비를 테스트할. 뭘 위해서? For future missions. 미래 임무를 위해서. 그러니까 몇 형식이네. 얘가 형용사전 용법 꾸며주는 거니까 3형식이겠네. 그쵸? 3부위가 되겠네. 그 다음에 118번. 129번. Navigation system are tracking the cell phones of other users.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다른 사용자들의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동사죠. 진행 시제죠. To see. 알아봅니다. 뭐를? How quickly do the cell phones move through traffic. 얼마나 빨리 그러한 핸드폰들이 교통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핸드폰이 알아보는 건 아니죠. 주어와 서술 관계가 아니네. 그럼 얘는 몇 형식? 3형식.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겠네. 위하여니까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3형식이겠네.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다른 사용자의 핸드폰을 추적합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그러한 핸드폰들이 교통을 통해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다음 129번. I strongly encourage you. 나는 강력하게 너에게 촉구합니다. 또는 권장합니다. 권고합니다. 장려합니다. 이런 뜻이겠네. 그렇죠? To find a place to think and to find a place to think. 생각할 장소를 찾는다. 누가 찾는 거니? 네가 찾는 거네. 그렇죠? 목적격 보호네? 그러면 하도록이라고 해서 거겠네. 자, 다시. 나는 강력하게 너에게 권고합니다. To find a place to think. 생각할 장소를 찾도록. 그리고 to discipline yourself. To pose. 여기서 display는 훈련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훈련시키다. 얘랑 to find랑 discipline은 병렬구조니까 얘도 여기 동사 아니죠. 얘도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너 자신을 pose. 중지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훈련시키도록 나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time alone has potential. 얘는 그 자체로라는 뜻이야. 그 자체로. 시간 그 자체로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To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얘는 무조건 부사 형용사전 용법이죠. 왜냐면 have가 오형식 동사가 되려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니? 동사 원형 와야 되죠? 그럼 얘는 오형식 아니겠네. 그쵸? 그리고 have는 뜻이 두 가지야. 가지다와 시키다. 시키다의 뜻일 때는 무조건 오형식, 가지다의 뜻일 때는 무조건 3형식. 그러니까 얘는 3형식. 그쵸?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그치? 뭐뭐 하기 위해 또는 여기서 꾸며주는 거니까 뭐뭐 할. 그래서 너의 인생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쵸? 마찬가지 ing가 나오는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꾸며줄 수도 있고요.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는 3형식, 목적격 보호인 경우에는 5형식. 그런데 사실은 투부정사 말고는 이 목적어 뒤에 ing가 나오는 건 간단해. 왜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처음 본 단어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오는 동사는 극히 일부야. 첫 번째 뭐니? 첫 번째 지각동사. 지각동사 뭔지 알죠? 지각동사. 두 번째 뭐가 있니? 두 번째 find, leave. 그다음에 뭐 있더라? keep. 요 동사들이 다야. 요 동사들이 다야. 그러면 동사 보고 이 ing 보고 얘는 목적격 보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말고는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고 동사 보고 얘가 몇 형식인지 금방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형식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한 2주, 3주 동안 지금 처음에 문장 성분 얘기, 품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5형식 공부하고 5형식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전에도 그런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1, 2, 3, 4는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1, 3, 4형식은 한국말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형식은 한국말에는 없는 형식이지만 단어 몇 개, 한 20개 정도만 외우시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다 이 형식의 뜻은 이다 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쵸? 날 봐. 이다 되다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형식 동사들은 그냥 외우지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문장의 5형식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이 5형식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고 특히나 뭐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 한번 보자. 어디 갔어? 범주야. 몇 페이지니? 61페이지 그 위에 설명 한번 읽어보자. 잠깐만 선생님도 열어놓고. 읽어볼래? 좀 크게 저 뒤에도 들리게끔. 목적어를 수식하는 행정에서 또는 이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자, 주어 동사 뒤에 명사 플러스 ing는 대부분 목적어와 이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아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문형이다. 즉 5형식의 문형이다 라고 얘기했고 ing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5형식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만 외워두면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어. 자, 보자고요. The gravitational pull of Jupiter. 주피터는 목성이겠죠? 목성의 중력의 당김은 또는 인력은 grabs asteroids, 소행성들을 잡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ing 나왔네. 그런데 얘는 뭐니? 지각동사나 요 ing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그런 5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몇 형식? 3형식. 그럼 얘는 무조건 꾸며주는 거. 뭐 하는? passing the planet. 그 행성을 지나가는 그런 소행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pulls them to its surface. 그것의 표면으로 그것들을 당깁니다. 다음 131번 When you notice yourself thinking of something negative. 동사가 나왔고요. 명사 나왔네요. 그리고 ing네요. 그런데 동사가 뭐니? notice. notice가 뭐니? 목격하다, 주목하다. 얘는 지각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 5형식. 당연히 여기는 목적격 보호. 그쵸? 그래서 네 자신이 부정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목했을 때, 목격했을 때 switch it around. 그것을 돌려라. 변환시켜라. 얘는 동사죠? 변환시켜라. 무엇으로? To what you are grateful. Grateful 그러면 감사하게 여기는 이렇습니다. 감사하게 여기는. 얘는 관계대명사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네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을 전환시켜라. 뭐에 대해서? About the situation. 상황에 대해서. 뭐 여기서 끊지 말자. 불편해 가자. 그 상황에 대해서 네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을 switch around. 전환시켜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132번 The atomic symbol. 아톰의 상징은 얘가 주어져. Such as O for oxygen. 옥시전 그러면 산소입니다. 산소를 위해 O와 같은 그런 atomic symbol은 원자의 상징은 means the letter. 문자를 의미합니다. 얘 목적어 뒤에 ing 나왔네. 그쵸? 지각동사 아니네요? 그러면 무조건 삼형식. 그러면 이 ing는 무조건 꾸며주는 거. 그래서 뭐니? Representing its elements on periodic table. periodic table 그러면 주기율표를 얘기해. 주기율표의 각각의 원소를 나타내는 그런 문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자, 133번 일단 별표를 치시고요. 133번 별표를 치시고요. Once you get people laughing. 접속사고요. 얘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블라블라블라를 하면 they are listening. 그들은 들을 것이고 듣고 and you can tell them almost everything, anything. 너는 그들에게 거의 뭐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사형식이겠네요. 왜요? 명사 하나 나왔고요. 명사 2개 나왔네요. 근데 서로 명사가 다른 놈이네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들에게 거의 어떤 것도 얘기해 줄 수 있다. 사형식은 주다 의미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무슨 동사? 사역 동사라고, 수요 동사라고 얘기하죠. 되셨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해석을 안 했는데 이 개 때문에 그래.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ing가 나오는데 이 ing가 목적격 보어인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지각 동사, 두 번째 keep, leave, find의 경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줬는데 사실은 두 개가 더 있어. 동사 두 개가 더 있는데 선생님 때만 해도 그거는 문법 문제로 자주 나왔어. 근데 요즘은 문법 문제로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노트에 필기를 시키지 않았어. 그러나 3학년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가 총 3개 있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개를 공부하다 보면 2개가 나올 거야. get 적지 마. 목적어 ing가 나올 거고요. have 목적어 ing가 나올 거야. 물론 둘 다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get이라는 놈은 오형식으로 쓰일 때 뭐가 와야 되니? 투부정사 와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ing도 올 수 있고요. have라는 놈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뭐 와야 되니? 동사 원형에 와야 되는데요. 얘는 ing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과거에는 많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get이나 have도 오형식으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ing가 올 수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까먹을 거야. 나중에 또 3학년 올라가서 선생님을 수업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되셨죠? 그래서 얘는 시키답니다. 얘 목적격 보호고요. 목적격 보호라는 것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거 적어놓을까? g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혹은 ing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뜻은 시키다. 둘 다 나올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이 웃도록 시킨다면, 됐죠? 웃도록 만든다면 그들은 들을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거의 어떤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요게 끝인가? 요게 끝이네. 자, 이제 그 다음 맨 앞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명사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지문을 좀 읽어보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한 3주가량 공부했는데, 그치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되돌려보자고.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되돌려보자. 처음에 뭐 공부했는지 품사 공부했고요. 그쵸? 품사.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공부했는지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했죠. 그쵸? 문장의 오형식. 그런데 사실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공부는 문장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뭐에 대한 공부입니까? 동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동사에 따른 구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삼형식 동사라고 동사로 얘기하거나 혹은 원장 선생님처럼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또는 뭐 수요 동사 이런 식으로 동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공부는 뭐에 대한 공부다? 동사에 대한 공부다. 사실은 동사에 대한 공부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니?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동사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이것도 하고 좀 건너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명사 얘기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명사 얘기하고 형용사 얘기하면 끝입니다. 거의. 명사 얘기하고 형용사 얘기하면 끝이야. 그래서 명사 얘기하고 형용사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 어떤 얘기까지 할 거냐면 접속사 얘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풀다 보면 동사, 명사, 형용사, 접속사 이게 다야. 다른 데서 안 나와. 대부분 다 뭐니? 동사, 명사, 형용사, 접속사에 관련된 얘기가 답니다. 특히 동사는 뭐와 관련되니? 문장의 오형식도 관련돼 있고요. 문장의 오형식은 뭐니? 형용사도 관련돼 있고요. 시제와 태가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동사에 관련된 얘기. 그 명사와 형용사에 관련된 얘기는 뭐와 결부돼? 접속사 얘기가 같이 결부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어 문법의 거의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짜잘하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가정법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도치도 있고요. 뭐 짜잘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엄밀히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동사에 관련된 얘기, 어떤 건 접속사에 관련된 얘기, 뭐 그런 얘기야. 도치는 결과적으로 뭐니? 도치 공부했죠? 저쪽에서 그렇죠? 도치는 결국 뭐니?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그건 뭐에 관련된 얘기야? 동사와 관련된 얘기고요. 관계대명사 지금 공부할 건데 그렇죠? 관계대명사도 결국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접속사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까 품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품사에게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야, 문법은. 근데 그런 어떤 개념이 딱 잡혀있지 않으니까 영어 문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뭐 나중에 독해하면서 선생님이 또 가정법을 얘기해 줄 건데 사실 가정법도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동사와 관련된 얘기야, 그것도. 뭐 일단 그렇다. 근데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이 좋아서 시간이 있으면 이 책 그냥 구석구석 다 해주고 싶은데 뭐 그러지 못하네. 다시 명사 얘기로 돌아갑니다. 명사. 너 명사 그러면 지난번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사 그러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에이, 그건 중학교 1학년 공부고요. 맨 앞장 유닛 1. 유닛 1. 그게 명사에 관련된 얘기야. 자, 그러면 자범아. 네. 명사가 뭐니? 다르게 좀 설명해 볼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이거 말고 나는 뭐라고 알려줬냐? 문장의 주어. 응? 주어. 주어만 해? 내가 명사 얘기 꺼내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 목적어. 요거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뭐야?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그쵸? 명사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놈들이죠. 이게 더 커. 이게 더 중요해. 명사 그러면 뭐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놈을 우리는 주어라고 하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쵸? 나를 안 보면 자꾸 너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영상 시청하면서 자꾸 네 이름이 거론되지 않게 좀 해줄래?
자,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는 놈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것들만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행할 수 있는 놈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 대행어구라고 얘기해. 명사 대행어.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어구들을 퉁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 대행어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보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대행어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 물론 얘 둘은 문장이 아니라 구죠. 구. 그죠? 얘 둘은 문장이 아니라 구고요. 얘는 문장이겠네요. 찬영아, 투부정사가 뭐니?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하죠. 막막하지. 투부정사 그러면 막 공부를 겁나게 많이 했어. 니네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학교 때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시험을 봤고 그렇죠? 공부도 맨 처음에 문법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뭐부터 공부하니? 투부정사 이것부터 공부할 거라고 대부분. 뭐 처음이 아니어도 뭐 한 중간쯤 이후부터는 투부정사를 오랫동안 공부할 거라고요. 또는 동명사를 오랫동안 공부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한테 야 투부정사가 뭐니 그러면 설명을 못해.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죠. 유리야 투부정사가 뭐니? 동사를 명사처럼만 사용해? 그러면 저게 맞아.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어. 자, 투부정사는 뭐니? 동사 원형에 뭐를 붙여? 투를 붙였죠. 그래서 걔를 그 덩어리를 그러니까 동사 하나뿐만 아니라 동사가 있으면 뒤에 서술부가 있을 거야. 목적어나 목적보가 있을 거야. 어쨌든 그 덩어리 앞에다가 뭐를 딱 붙여? 투를 붙여. 투를 붙여서 뭘로 사용하는 거니 걔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명사전 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용사로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형용사전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부사전 용법은 그 덩어리를 뭘로 사용했다는 얘기야? 부사로 사용했다는 얘기겠죠. 됐죠? 그러면 정확하게 투부정사의 뭐니? 명사적 용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명사적 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놈을 투부정사, 부정사라고 말한 명칭을 한 이유는 품사가 사자 정해지지 않았어. 부.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야. 왜? 똑같이 to play with my friend. To play with my friends. 이 덩어리가, 이 부정사 덩어리가 명사로 쓰일지, 형용사로 쓰일지, 부사로 쓰일지 정해지지 않았어. 그때그때 달라.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사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하는 거야? 용법 공부하는 거라고요. 왜? 부정사의 공부의 핵심은 용법이 가장 핵심이니까. 왜? 용법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 다시 한번 하시고요. 머릿속에서. 어쨌든 명사 대행어구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명사죠. 유리마. 그러면 동명사는 뭘까? 정의가. 응? 명사를 동사처럼 쓰는 거야? 아니야. 거꾸로 돼 있죠. 동사를 뭐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명사. 그냥 명사로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뭘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명사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니? 동명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명사 공부할 때 용법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걔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명사로.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부정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를 공부했는데 그때 나는 굉장히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니 부정사는 용법을 공부를 하는데 왜 동명사는 용법 공부 안 하지? 굉장히 난 의문을 품었어.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의문을 품었던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고. 왜 용법 공부 안 했지 동명사는? 부정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용법 공부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엉터리로 가르쳐준 거예요. 동명사는 용법 공부할 필요 없잖아.
왜? 얘는 무조건 명사로 사용되니까 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로 용법 공부해? 얘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용법 공부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명사 ing가 붙은 놈들은 뭐니?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추가적으로 요런 사용과 비슷한 놈들이 뭐가 있냐면 분사가 있죠. 분사. 얘도 원래는 뭐였니? 동사였는데 거기다가 뭐니? ing나 ed를 붙여서 다른 걸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공부할 거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준동사라는 말. 그래서 엄밀하게 준동사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얘는 뭐였어? 동사였어. 그런데 얘에다가 ing를 붙이든 to를 붙이든 즉 모양을 바꿔서 뭘로 사용하는 거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하는 거야. 그 중에서 부정사는 뭐니? 세 가지 다 쓰이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동명사는 뭘로 사용되니? 명사로 사용되고요. 분사는 뭘로 사용됩니까? 남은 거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말에 분사 처음 배울 때 명사 꾸며준다 이렇게 배우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놈이 뭔데? 형용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법을 뭐와 연결시켜라? 품사와 연결시켜라. 그래야 쉬워진다. 되셨죠? 뭐 공부 핵심 이런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명사절. 이건 명사절은 말 그대로 이거는 처음에 선생님이 접속사 공부하면서 살짝 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했어. 명사절이라는 말의 개념은 뭐니? 아, 그 문장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잘 봐. 큰 문장이 있어. 그럼 명사절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큰 문장 속에 작은 명사절이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이 큰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전체 큰 문장에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얘도 명사절이니까 문장이니까 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사가 있어야 되죠. 동사 몇 개 있습니까? 최소한 2개 있겠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니?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봐.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절 접속사 얘기하면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얘기했는데 명사절 접속사가 뭐니? 나는 기본적으로 뭐를 해? 문장을 이어주는 놈이야. 근데 그런 이어주는 문장을 뭘로 만들어줘?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놈. 이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명사절은 결과적으로 뭐니? 명사절은 명사절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겠네요. 일단 이거 적을까? 다 적을까? 다음 숙제할 때 이거 한 번씩 메모해갖고 오세요. 한 번씩 적어보세요. 쌤이 그랬잖아, 그쵸? 가장 가성비 좋은 공부는 복습이라고. 어차피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한 번씩 해석할 거니까, 그쵸? 요거 노트에 필기한 거 다시 한번 이면지나 이런 거에다가 한 번씩 적으면서 복습 한번 하세요. 일단 적으세요. 다 적었을 거야. 자, 그러면 사실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어떤 서적이나 이런 걸 보시고 찾아보시고 요 해당되는 부분만 조금 공부를 해보세요. 사실 근데 이건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판단해? 해석적으로 판단해? 아니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어. 뭐만 보면 된다? 접속사만 보면 된다. 왜? 명사절 접속사와 형용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서로 각기 종류가 달라. 그러면 접속사만 딱 보고 아, 이 새끼 명사절 접속사네? 그럼 얘가 연결한 문장은 뭐겠니 다? 명사절이겠지. 이 새끼 딱 보니까 형용사절 접속사네? 그럼 걔가 연결한 문장은 다 뭐겠니? 형용사절이겠네. 그럼 결국 명사절에 대한 공부는 결국 뭐에 대한 공부로 연결이 돼?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공부로 연결이 되겠네. 그럼 어떤 놈들이 도대체 명사절 접속사냐? 그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알아. 아는데 그게 명사절인지 아닌지를 몰랐던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공부는 선생님 오늘 설명할 때 왜 그게 명사절인지까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명사절 접속사 이거야 외워. 어차피 내 머리 나쁘잖아. 그럼 외우면 금방 까먹잖아. 그쵸?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때 최종적으로 암기한 어떤 내용들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이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가보자. 명사절 접속사 종류. 그래서 3번 명사절 접속사. 첫 번째, that.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간단하게 얘만 하나 적자. It is true that it is 후어나 빈칸에 들어갈 말. 너의 사회성을 내가 볼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 웃지 말고. 나 오늘 수업 안 해 이거 다 정답 얘기 안 하면. 얘 뭐니? 가주어 여기까지가 진주어. 그쵸? 대줄이 무슨 줄이라는 얘기야? 명사줄이라는 얘기겠죠. 그쵸? 가장 대표적인 거가 대십니다. 대. 그래서 이 T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왜? 것은 그래야죠. 왜? 얘가 주어니까 은는 이가 붙여야죠. 것은 is true.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두 번째 2번 두 번째 간접 의문문. 사실은 간접 의문이 시험에 많이 나와. 어법 시험 자체로도. 그래서 니네 간접 의문은 중학교 2학년 말 그리고 3학년 초 신천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2번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니는 2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2번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또는 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뭘 강조시키니 선생님들이 야 간접 의문이라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배웠냐? 잡아봐. 우주동 이렇게 외우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외울 게 없어. 원리만 알면 우주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신이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쏘리 우주동이라고 외우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야. 왜냐면 의문문을 만들 때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부채시킵니다. 그냥은 의문문을 못 만들잖아. 그냥은 평소문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데 변화를 주는 게 뭐냐면 동사를 앞으로 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만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쓰는 거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냥 동사 빼는 거야. 근데 동사는 동사에 따라서 앞으로 중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못 나오는 게 있죠. 예컨대 비동사나 조동사는 동사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일반 동사는 동사 앞으로 못 나오니까 그거 대신해서 누가 나오는 거야? 두 동사, 두나 더서 드대가 나가는 거잖아. 의문문일 때는 그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런데 간접 의문은 물어보는 말이니? 근데 왜 우주동이야? 그리고 엄밀하게 그 간접 의문에서 사용되는 그 의문사 종류들은 의문사 역할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슨 역할을 해? 접속사 역할을 하는 놈들이야. 그럼 여러분들 접속사 뒤에 동사부터 먼저 써?
아니잖아. 관계대명사 빼고는 그렇게 쓰는 놈은 없어. 그러니까 의주동이라고 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뭐 한마디로 정리할게. 따옴표가 없어. 다시 한번 따옴표 난다. 물음표가 없어. 물음표가 없는데 문장 가운데 의문사 모양이 있어. 그럼 그건 다 무조건 뭐야? 접속사야. 그 다음에 옷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어 동사 옷은이야. 끝. 뭘 의주동 외워.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왜? 해석으로 어법을 접근하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주동 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미친 짓이야 그거. 자, 정리합니다. 다시. 나중에 관계사 할 때도 다시 얘기할 건데 물음표가 없어. 그리고 문장 가운데 의문사 모양 물음표가 없는데 의문사들이 있어. 다 그건 다 뭐야? 접속사야. 그러니까 어수는 그냥 주어 동사야. 묻는 말이 아닌데 왜 동사가 먼저 나와? 됐어? 자, 그리고 간접문의 정의가 뭐냐면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오히려 간접문문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의주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의가 중요해. 정의가. 정의가 뭐냐면 의문문을 명사절로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간접 의문 그러면 그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야? 명사 덩어리고요. 그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역할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놈이야. 그게. 되겠니? 자, 그런데 그래서 간접 의문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돼? 아, 명사 덩어리구나. 그럼 그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구나 라는 걸 명심하라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세분화 시켜보자고. 우리가 의문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그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부터 한번 보자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의문사 없는 경우 예컨대 Did you finish? did you 그러지 말고 Did he finish his work? 그는 그의 일을 끝마쳤습니까? 라는 의문문을 명사절로 연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I don't know. 나는 몰라. 뭘 몰라? 이 목적어 자리에 요거 연결시킬 거야. 이 의문문을 연결시킬 거라고요. 명사절로. 그러면 일단 써야 되겠지? 접속사는 뭔지 모르겠어. 접속사는 어떻게? He did finish 그러면 안 되죠. did를 쓴 이유는 왜 그래? 이 동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까 대신해서 did를 쓴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나갈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합쳐줘야죠. 합쳐주니까 어떻게 돼? finished. He finished his work. 나는 몰라. 그의 일을 끝마쳤는지 안 끝마쳤는지 몰라. 그러면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접속사 써야 되겠네. 그쵸? 그때 쓰는 접속사가 여러분들 배우는 접속사야.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죠. 이때 사용되는 접속사가 뭐다? 3학년 때 여러분들 배우는 접속사입니다. if, whether. 뜻 어떻게 되니?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러면 if나 whether 보면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왜? 간접 의문이니까. 물론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때는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if절이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면 걔는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그리고 뭐다 걔는 간접 의문.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 아씨 이거 여기다 적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잘못 적었다. 의문사가 없는 경우 어디다가 적자? if, whether. 접속사는 if, whether. 그래서 뭐니? 대절, if절, whether절. 명사절입니다. 일단 적으시고요. 적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예컨대 when did he finish his work? 언제 그는 그 일을 끝마쳤니? 라는 의문문을 저것처럼 명사절로 연결할 거야. 목적어 자리에 그 덩어리, 문장 덩어리를 넣을 거라고요.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몰라. 그리고 그 목적어 자리에 요 놈은 넣을 거야, 일단. 넣을 건데 이 when이라는 놈은 어디에 집어넣을지 모르겠어. 일단 잠시 보류시키고요. 얘는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접속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접속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어 동사 어순이겠죠. He finished his wor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일단 그럼 접속사 뭘 쓸까? 접속사를 어차피 여기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 의문사를 어떤 것까지 같이 하게 만들어? 접속사까지 같이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when은 뭐니?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까지 하게 만들어?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왜 뭐라 그랬니? 우주동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다고요. 문장 가운데 있는 의문사 모양들은 다 무조건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그러니까 어순은 그냥 주어동사 어순이라고요. 간접문 문제 풀 때 해석적으로 문제 풀면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다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해두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법 문제로 내신할 때 나올 건데 물음표가 없어. 근데 문장 가운데 의문사들이 있어. 그럼 그건 무조건 다 뭐다? 접속사야.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야. 말이 필요 없어. 그게 그 의문사가 뭐가 됐던, 관계사가 됐던, 뭐 관계 대명사가 됐던, 관계 부사가 됐건, 그 무엇이 됐건 문장 가운데 있고 물음표가 없어? 그러면 접속사야. 주어 동사 어순이야 무조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뭐니? 의문사 자체를 의문사 자체를 접속사로 활용해. 좋습니다. 다야. 이게 명사절 다야. 물론 좀 더 있어. 그 좀 더 있는 거 좀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네 번째, 복합관계대명사 블라블라 에버로 끝나는 놈이야. 블라블라 에버로 끝나는 놈들. 예컨대 whatever, whoever, whomever 등등. 요 세 가지밖에 없네. whatever, whoever, whichever. whichever는 아닙니다. whichever. 어느 것을 쓰든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세 놈. 요거는 관계대명사 what과 복합관계대명사 이 ever가 붙은 놈이 왜 명사절인지는 쌤이 관계대명사 할 때 설명해 줄 거야. 그냥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두자. 되셨죠? 머릿속에 기억해두자. 특히 whatever, whoever 이거는 많이 안 나와. 3번까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두면 돼. 3번까지.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럼 니네가 학교가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겠는데 대지고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다. 대지고 축전고에도 아마 나올 거야. 보존고에도 1학년 1학기 기말쯤에 저 복합관계대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하고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냐? then, 그 다음에 if,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자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절이니까 그 덩어리가 다 무슨 역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문을 해석하면서 여기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뭐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문장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로 나왔어. 얘가 문장 덩어리가 주어로 나왔으면 어쨌든 주어 대가리가 길잖아, 그쵸? 기니까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 쓴다. 그게 다야. 단 왓은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얘네 둘은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요거 1번, 2번만 가주어 진주어로 쓴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명사절적 수사 대표적인 거 대.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에는 if,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자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 블라블라 ever라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되셨죠? 다 적었니? 자, 지울게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문법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아 이거 너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중학교의 문법 내용을 많이 몰라도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정도만 충분하게 숙지해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몰랐어도. 뭐 추가적으로 내가 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그냥 투부정사 용법 정도.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부사정법 그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정도. 그 정도만 공부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그 내용들만 따라와도 충분히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어법 문제 해결이 가능해. 어법 문제. 복잡하게 막 그럴 것까지는 없어. 물론 뭐 몇 가지 하다 보면 몇 가지는 필요한 사항들은 좀 있기는 해. 필요한 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해서 숙지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문법 공부가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만 충분히 숙지하고 반복 연습하면 웬만한 문법은 다 된다. 다만 좀 빠져있는 부분은 투부정사의 어떤 기타 용법에 대해서는 저는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공부해줘라.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분사구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정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시제는 하고 싶은데 시제는 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 시제와 태를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 니네 학교 배정은 나왔냐? 어디야? 보정고손 둘이야? 그 다음에 돼지고손 이거 맞네? 나온 거야? 돼지고 다 됐네? 죽정고손 보정고 다시 손 나랑 죽어보자. 너 보정고야? 아, 돼지. 돼지야? 보정고손 나랑 둘 죽어보자. 니네 둘. 은혜 원래 보정고 했니? 너 돼지고 했는데 떨어진 거지? 원래 보정고 했었어? 그럼 니네가 원한 대로 다 됐네?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네 요즘? 지원한 대로 다 된 거 보면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네. 자, 다 됐구나. 자, 1번. 너 뭐 읽어볼 거 있나 위에? 문장의 시작,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자, 이거 어쨌든 지금 유닛 1부터 유닛 몇 가지냐? 7까지인가? 주어 찾기야, 주어 찾기. 한번 보자고요. 유닛 1. Psychological, social well-being of children must both be ensured for them to have healthy childhood. psychological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well-being 안녕은 안녕이죠.
누구의? 어린이들의. 다시 어린이들의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안녕은 둘 다 insured 보장되어야 합니다. insured 보장하다. 뭐하게? 얘 음상의 주어죠. 투부정사 빼 for 플러스 목적격 음상의 주어. 그러니까 얘 은는 이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은는 이가지만 보통 이가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 해석하기에 이가 그들이 건강한 어린 시기를 갖기 위해 보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누구니? 저기 찬영아 주어는 누구니? 주어 응? 하나 주어 찾을 때 이렇게 가면 돼. 문장 맨 앞에서 시작해서 나오는 첫 번째 명사 형용사죠? 형용사죠? 얘 명사죠. 그리고 얘 가로 묶었는데 왜 가로 묶었어? 병신이니까 가로 묶었죠. 그럼 주어는 누구니? 웰비. 그죠? 웰비. 다시 주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문장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가다가 첫 번째 나오는 명사. 그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 globally and in most countries the number of deaths from air pollution has increased. 후원아, 주어 누구니? 동사는 뭐 has increased 되겠네. 주어 누구니? 내가 어떻게 가라 그랬니? 문장 앞에서부터 쭉 가라고요. 쭉 따라가다가 맨 첫 번째 나오는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명사니 아니니? 아니죠? 버려. 병신이죠, 그쵸? 그 다음에 in 나왔네, 그쵸? 전치사 나왔네? 가로 묶어 열어야 되겠지? 가로 열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로 묶어야 되니? 컨트리까지 가로 닫아야 되지? 병신이네? 주 아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주어 누구니? 더 넘버가 주어지. 얘가 주어죠? 얘 병신이죠? 병신, 병신. 됐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in most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서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어떤 숫자? 사상자들의 숫자. 뭐로부터의? From air pollution. 대기 오염으로부터의 사상자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까먹을 건데 이것들. 문법 문제가 안 나와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니네 아마 했을 건데 이거 했을 거라고 이거. 그죠? 이거 했을 거라고. 그럼 여기 뒤에 복수명사 얘도 복수명사 그리고 얘 단수동사 적지마. 얘는 복수동사 그렇게 공부했을 거고요. 얘는 얘가 주어고 얘는 얘가 주어고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요. 그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근데 저거를 저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저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지 건건이 저 케이스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법 문제를 하거나 여기 예문에서 나오면 내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 안 나와서 그냥 선생님 그냥 넘어갈 겁니다. 다만 저 정도는 니네 정규 수업 하게 되면 월수 화목은 정규 수업이지만 금토는 클리닉 수업이라고 그래갖고 뭔가 수업을 따로 별도의 수업을 할 건데 그 별도의 수업할 때 선생님이 문법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때 부정과의 친구들은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독해 문제 나오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뭔가 던져놔야 니네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귀 기울이지. 내가 얘기할 때 뭔가 입지를 던져놔야. 안 그러면 니네 안 들을 거 아니야. 3번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give blood donation every year. This blood is used in blood transfusions or made into medication. 저기 누구냐? 저기 유리마. 기부가 동사고요. 주어 누구니?
그냥 PF 그죠? 명사 하나. many는 어차피 형용사니까 PF. 사람들이 왜? 얘는 전면구니까 그쵸? 많은 사람들이 매년 혈액 기부를 줍니다. 혈액 기부를 줍니다. 근데 이 혈액은 transfusions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수혈 transfusion 혈액 수혈에서 사용되거나 혈액 수혈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made into medication 의약으로 또는 약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다음 4번 These days 자 동사 4번 동사 is겠네요. 아직 안 끊을 거야. Important in many different types of job including those related to engineering business. 이건 좀 어려웠네. 어쨌든 동은아 is가 동사다 그죠? 주어는요? mathematics. 왜 these days가 주어가 아니야? 명사인데? 명사인데 왜 주어가 아니야?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이거는 앞으로 뭐가 생략된 겁니까? in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these days, 요즘에라는 얘는 병신이야, 부사야, 부사. 그럼 주어가 맞아, 얘가 주어야. 근데 왜 s가 붙었는데 단수입니까? s가 붙었지만 왜 단수야? 이게 이제 그거지. 학과명을 나타낼 때, 과목명을 나타낼 때 s를 붙이면 단수 취급하는 거죠. 왜 과목명인데 s를 붙였습니까? 좀 원리를 설명하면 학과명은 그 과목은 추상명사야. 셀 수 없는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무조건 s가 붙던 뭐 했던 학과명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이야. 왜? 셀 수 없는 추상명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This day, 오늘날 mathematics is important in many different types of job. 많은 유형의 직업의 많은 다른 유형에서 중요합니다. Including those, 여기서 끊으세요. 것들을 포함해서. 후치수식이야. Related to 그러면 관련된입니다.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 Related to engineering, business, science, medicine, and more. 공학. 이거 뭐야? 사업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거? 병상이 아니고 뭐라 그래? 경영. 그래. 공학, 경영, 과학, 의학 그리고 그 이상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되셨죠? 준이야. 어제가 동사네요. 주어는요? C레벨이죠? 얘가 주어죠? 왜요? At the height of 가로 묶고요. Of the last glacial period 가로 묶고요. 다 병신이네, 그쵸?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니? The C레벨. 내가 뭐라 그랬니? 문장 처음부터 시작하라고요. 주어 찾을 때. 동사에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지 말고 문장 처음으로 시작하라고요. 처음으로 갔더니 다 병신이네. 주어 누구니? C레벨. 이렇게 가는 거야. At the height of last glacial period.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기에. height, 최고조에. 이런 뜻이죠. 다시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기에. 높은 곳에서 절정기에. The sea level was so low. so that 용법이네. so that 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수면이 너무 낮아서 that dry land joined the continents. 여기서 끊습니다. 건조한 땅이 합류했습니다. 어디에? 대륙에 합류했습니다. 뭐하는 관계대명사죠? That are separate today. 오늘날 분리된. 자,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한원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 그쵸? 그래서 관계대명사 할 때 왜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한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거야. 그냥 여러분들 해석하기 좋으라고 한원으로 하면 돼가 아니야. 문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한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 나중에 관계대명사 할 때 설명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 When we narrate our first-hand experiences. narrate가 뜻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좁히다냐? 말하다냐?
narration. narration 이거 말하다인가 보다. 잠깐만 기다려봐. 철자가 말하다 맞네. When we narrate our first-hand experience, first-hand 그러면 직접적인이라는 뜻이야. 직접적인 우리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말할 때 동사입니다. 말할 때 단어 어렵다. We tend to modify. 우리는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라고요. 여기선 간접문이겠네. 우리가 조정하는 간접문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은 뭐만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발생한 것을 우리는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 목적절이네요. 목적어네요. 목적어. 뭐의 목적어입니까? modify의 목적어인데 조정하다. 얘 타동사니까.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ake the story more enjoyable for listeners. 이야기를 좀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오형식이네요. 얘는 make는. 목적어,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 오형식이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For the listeners. 듣는 사람을 위해서, 청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일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절은 얘기했네. 명사절? 명사절? 좀 주어 찾기지? 주어 찾기 뭐 별 거 없고요. 위니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닛 2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후, 유닛 3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거야. 이거 공부할 거고요. 긴 주어까지만 공부하면 되겠다. 미생물 주어, 의미상의 주어 떨어진 애는 됐고, 가주어진 주어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